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과제를 냈는데 거기에 여러분 답을 한 걸 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해서 문제를 잘 푼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는 친구들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추가해서 이 내용을 분자 모형으로, 입자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자, 이 내용을 오늘 또 잘 들어보면 지난 시간에 이해를 못했던 친구들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화학 결합을 할 때, 결합하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구리가 4고 산소의 질량이 1이었습니다. 4대 1의 비율로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리는 많고 산소가 적다. 그러면 구리는 많다고 해서 구리를 더 많이 해서 뭐 5대 1의 비율로 결합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꼭 4대 1의 비율로만 결합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네, 구리의 양은 한정된데, 구리는 그대로 4g인데 구리 4g에 산소 1g이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5g 만들어지는 건데, 구리를 구리의 양 그대로인데 산소를 막 더 많이 10g, 100g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많은 양의 산소하고 얘가 결합을 하는 건 아니죠. 얘가 결합할 수 있는 4g의 구리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산소 1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산소는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고 4대 1의 비율로만 결합한다. 네, 그런 내용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도 마찬가지로 14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14g의 질소와 수소 3g이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두 개 합치면 17g이 만들어지겠죠. 네, 근데 질소가 14g인데 수소를 더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더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4g의 질소에는 수소 3g이 필요한 거예요. 뭐 6g을 가져왔어도 그 6g은 질소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질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 이 수소가 많은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질소의 양 그대로인데 수소만 양을 늘린다고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의 양은 3g 그대로인데 질소를 더 많이 가져와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질소를 뭐 20g 가져왔어도 수소가 3g밖에 없으면 질소 14g만 3g하고 결합하고 나머지 6g은 남겠죠. 자, 그래서 그 결합하는 비율이 14대 3. 네. 뭐 구리와 산소는 4대 1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 결합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정해진 비율대로만 결합할 수 있느냐? 오늘 입자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빨간색 스티로폼 공과 흰색 스티로폼 공으로 모형을 만들어 보자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모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데, 자, 산소 원자 모형 10개. 네, 원자. 이게 하나하나가 산소 원자죠. 물론 산소는 혼자 떨어져 다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붙어 다니기 때문에 O2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이거 산소 분자 하나인데, 산소 분자가 이렇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5개의 산소 분자가 있으면 5개의 산소 분자가 있으면 10개의 산소 원자가 있겠죠. 자,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로 10개 하려면 수소 분자 5개가 있으면 수소 원자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물 분자 모형을 만드는데, 물은 H2O죠. H2O. 자, H는 수소고 산소는 O예요. 자, O 하나에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것이 이렇게 이 그림처럼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것이 물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 분자를 만들 때 이 재료를 이용해서 물 분자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반응 전에 개수를 여러분이 선생님 이걸로 막 만들고 나면 그 전에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잠깐 이거 교과서를 잠깐 치우고. 자, 처음에 산소 10개, 산소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10개가 있죠. 네, 분자 5개니까 총 10개가 맞아요. 자, 이 그림하고 일치하는 개수가 되겠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10개. 네, 분자로 따지자면 5개가 되겠고,
분자로 따지자면 10개가 되겠죠. 자, 수소 10개, 산소 10개가 처음에 있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물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물 분자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하면 물 분자가 되겠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떼서 수소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붙고 또 여기 하나 붙고 이렇게 하니까 물 분자 하나 만들어졌고,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아직 산소 분자 원자들은 남았어요. 산소는 남았는데 수소는 지금 10개 있던 걸 다 썼죠. 2, 4, 6, 8, 10개 다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소는 다 썼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있지만 이 남는 산소는 같이 결합할 수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분자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0개가 있지만, 자, 필요한 수소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5개가 만들어졌죠. 이 나머지는 뭐 더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만 만나게 돼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네, 원자의 개수의 비율로 따지자면 1대2의 비율로 산소와 수소가 1대2의 비율로만 결합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1대2의 비율로만 결합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원자의 개수의 비죠.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1대2의 비율로 결합하는데, 자,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하고 질량 비는 어떻게 되느냐? 네, 산소 몇 g과 수소 몇 g이 결합해서 물 분자를 이루게 되느냐? 그걸 따져보자면, 자, 1대2가 되지는 않아요. 자, 원자의 개수 비는 산소와 수소가 1대2의 비율이지만 질량 비는 1대2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 하나의 질량과 이거 하나의 질량이 같은 건 아니죠. 산소는 수소보다 훨씬 크기가 커요. 이것도 얘가 크지만 실제로는 더 커요. 그래서 산소가 더 훨씬 크고 수소는 굉장히 작은 원자예요. 그래서 이 질량 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나의 질량은, 네, 이 수소 하나의 질량보다 16배가 무거워요. 자, 이거 하나의 질량보다 이거 질량은 16배. 산소의 질량은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교과서를 보면, 자, 산소하고 수소. 자, 여기 질문의 답을 먼저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물 분자의 개수는 몇 개였죠? 네, 물 분자는, 네, 아까 5개를 만들었었습니다. 5개. 네, 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원래 10개씩 산소 원자 10개, 수소 원자 10개가 있었지만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물 분자는 5개예요. 왜냐하면 수소가 물 분자 하나 만드는데 2개씩 쓰이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고 나면 이제 다 썼죠. 근데 이 남은 5개의 산소 원자들은 결합할 수소가 없기 때문에 물 분자를 만드는 데 쓸 수 없고 5개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만든 물 분자 모형을 보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 비와 질량 비를 적어 보자는데, 자, 물 분자 1개. 첫 번째 칸을 보니까 물 분자 1개. 이 물 분자 하나를 만드는데 원자가 몇 개 쓰였는지를 적어 보자는 거예요. 수소 몇 개? 물 분자 하나 만드는 데는 수소, 네, 이게 하얀 게 수소죠. 수소 원자가 2개가 쓰였고, 산소 원자는 1개. 자, 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 하나를 이루었어요. 자, 물 분자를 3개를 만드는 데는 원자 몇 개씩이겠어요? 이거 3배면 3배가 되겠죠. 수소 원자 몇 개가 있어요? 물 분자 3개를 만드는 데는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산소 원자는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죠. 자, 5개가 된다면, 자, 5개라면 원자의 개수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수소 원자는, 자, 이게 흰색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개. 네, 산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일정한 개수 비를 가지게 되죠. 자, 여기서 2대1, 수소 2개에 산소 1개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2대1이고, 6대3도 역시 약분하면 2대1이죠. 10대5도 역시 2대1이 되겠어요. 자, 원자의 개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개수의 비는 2대1이다. 2대1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수의 비는 2대1. 여기도 2대1. 이것도 2대1. 네, 10대5도 2대1이죠. 자, 그래서 원자의 개수비는 똑같이 2대1이에요. 자,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개수가 수소 2개에 산소 1개라고 해서 수소가 질량이 더 큰 건 아니죠. 네, 이 개수는, 수소 개수는 2개지만
이 하나당 질량은 1이라면 이거 하나당 질량은 16이에요. 16. 네, 산소에 여기 보니까 수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비는 1대 16이다.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수소보다 산소가 16배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량 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H2O 물 분자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게 하나의 산소예요. 산소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자, 질량은 요거 하나가 16이고 요거 하나는 질량이 1이에요. 그러면 수소는 질량이 이게 두 개긴 하지만 질량 1짜리가 두 개니까 총 질량이 2가 되겠고, 네, 산소는 이거 하나의 질량이 16이에요. 그럼 산소와 수소의 질량 비는, 자, 여기 문제에서는 수소와 산소, 수소 대 산소 됐죠? 네, 수소 대 산소의 질량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수소 대 산소의 개수 비는 수소가 2개일 때 산소 1개였는데, 질량 비는, 자, 수소 하나의 질량은 1이죠. 1짜리가 2개니까 질량이 2고, 산소는 한 개의 질량이 16이었어요. 네, 2대 16이 되겠죠. 자, 2대 16은 약분하면 1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의 질량을 봤을 때 질량비는 1대 8. 자, 수소 1g과 산소 8g이 결합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 분자 몇 g 만들어질까요? 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네, 이거 두 개 더한 게 9g이니까 수소와 산소 질량 더한 게 9g이니까 만들어지는 물의 질량은 9g이 되겠죠. 네, 똑같이 9g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대 8대 9의 비율이 될 거고. 자, 뭐 분자 하나를 따져봤지만 물 분자가 뭐 3개가 돼도 뭐 마찬가지겠죠. 3개라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의 질량이 다 1이고, 네, 이거는 산소는 질량이 하나에 16이니까, 네, 역시 이것도 약분하면 질량비는 똑같이 1대 8이 되겠습니다. 뭐 5개를 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대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이렇게 딱 이런 모양으로 정해져 있죠. 어떤 분자마다, 각각 분자마다 분자들이 결합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그 개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개수의 비가 생기게 되겠고, 그 개수의 비가 바로 질량 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원자 하나와 이 원자 하나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질량을 비교하면 결국에는 질량 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몇 대 몇인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는 뭐 구리 원자는 1개고 산소 원자가 2개지만 구리 원자가 산소 원자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질량 비는 구리가 4, 산소가 1. 그래서 4대 1의 비율로 결합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방금 살펴본 물 분자, H2O 물 분자는 산소의 분자가 수소의 분자보다 16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산소의 원자가 수소의 원자보다 16배 무겁기 때문에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가 2개고 산소는 하나지만, 네, 질량 비는 수소가 1, 네, 산소가 8이 되겠죠. 그래서 1대 8의 비율로 결합한다. 그래서 수소 1g과 산소 8g이 반응해서 물 9g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래서 1대 8의 비율,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의 비율로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산소는 8g인데 수소도 8g 있다. 수소 8g과 산소 8g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든다. 그럼 물 몇 g 만들어질까요? 8g 두 개 돼서 16g 만들어질까요? 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8g 있지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은 1대 8이기 때문에 수소 1g과 산소 8g이 반응해 1대 8의 비율로. 그러면 산소가 8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이 중에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수소의 질량은 1g밖에 안 돼요. 수소 1g과 산소 8g만 반응해서 물 9g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 7g은 산소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산소가 없으니까, 네, 산소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나머지 7g의 수소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물 9g과 뭐 남은 수소 7g 이렇게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 반응하는 비율이 1대8로 정해져 있다. 자, 뭐 수소가 이렇게 많을 경우 말고 수소는 1g, 뭐 수소가 뭐 2g이다. 네, 근데 산소는 8g밖에 없다. 네, 그래도 1대8밖에 안 되겠죠. 수소는 1g인데 산소가 10g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10g입니다. 산소가 10g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수소 1g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산소 8g만 결합할 수 있으니까 네, 1대8 결합하고 2g의 산소는 결합하지 못하고 남겠죠. 그래서 물 9g만 만들어지겠어요. 자, 이렇게 결합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일정 선분비 법칙이고, 자, 그 내용을 오늘 살펴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수소 원자 10개와 산소 원자 5개로 네, 물 분자 5개를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원자의 물 분자를 이루는 네, 원자가 결합하는 개수의 비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개수비는 2대1이었지만 질량비는 그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질량까지 곱해서 계산하면 1대8의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은 H2O라서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하지만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과산화수소 들어봤어요? 네, 소독할 때 쓰는 거죠. 손을 다쳤을 때 이게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뭐 알코올로 소독하기도 하지만 과산화수소로도 소독을 하는데,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리면 이게 보글보글 거품이 나면서 소독이 되는데, 자, 이 과산화수소는 산소 2개하고 수소 2개가 결합해서 생긴 물질이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산소 원자 2개와 네,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질량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원자의 개수를 비를 생각하면 수소 2개에 산소 2개니까 2대2니까 1대1이죠. 네, 1대1의 비율로 산소와 수소의 개수비는 1대1이지만, 자, 질량비는 산소 자체가 수소보다 16배 무겁기 때문에 네, 질량비는 1대16이 되겠죠. 자, 암모니아도 역시, 자, 암모니아는 질소, 예, 얘는 질소예요, 질소. 질소 N이죠. 네, 얘는 수소예요, 역시 수소. 네, 수소가 몇 개? 3개죠. 네, 질소 안에 수소 3개가 결합한 것이 암모니아인데, 자,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원자의 개수를 비를 보면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1대3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소와 네, 수소의 질량비는 네, 14대3이죠. 자, 왜냐면 이거 질량이 네, 질소, 네, 이거는 질소는 하나밖에 없고 수소는 3개지만 수소 원자는 굉장히 가볍죠. 네, 원자 중에 제일 가벼운 원자가 수소예요. 네, 수소의 원자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얘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질소 하나의 질량은 14가 되는 거예요. 14. 네, 아까 산소는 16배로 무겁다 했죠. 네, 수소의 질량이 1이라면 산소의 질량은 16이었는데, 네, 질소는 네, 수소 질량의 14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질량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의 질량은 질소 하나가 14인데 수소 하나는 1이죠. 1짜리 질량 가지고 3개가 붙었으니까 암모니아 분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이 되겠습니다. 이 질량이 1인 게 3개가 붙어 있으니까 3이 되겠죠. 14대 3의 질량비를 가진다. 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난 시간 영상,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과제에도 선생님이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를 잘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